네, 이번에는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 수 있는 곳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또 어딜까요? 그 아이들에게는 꿈을, 어른들에게는 잊고 지냈던 동심을 되살리는 전시가 있어서 네. 다녀왔고요. 올림픽 공원에 위치한 소마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한 전시, 그림책이 살아있다. 우리가 음. 어릴 적 머릿속에 이제 상상하던 동화 속 세계가 한눈에 다 보이는 전시라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전 세계 그림책 거장 9명의 원화와 어 그러니까 좀 큰 규모의 전시였습니다. 좀 직접 볼 수 있는데 141점의 원화를 어. 볼 수 있는 전시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9명의 거장 라인업이 궁금한데 이번 전시의 제목 전해 주신 대로 그림책이 살아 네. 있답니다. 현장에서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나요? 네, 전시를 통해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음. 것이, 그러니까 요즘 같은 AI 시대에 너무 팍팍하잖아요. 근데 예. 여기 가보면 아날로그 원화의 따뜻함이 좀 음. 느껴져서 너무 좋고요. 거기에 요즘 첨단 기술 빼놓을 수 없죠. 정적인 그림책 페이지가 고해상도 영상으로 구현이 돼서 벽면에 펼쳐지기도 하고, 또 예. 관람객들이 동그란 마술구슬 같은 걸 손으로 터치를 하면, 그러니까 손짓에 반응해서 그림이 나오는 인터랙티브 상호작용 전시를 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체험도 하고 나올 수 있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들어서면 올리비아나 패딩턴 베어, 토마스와 친구들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그림책의 캐릭터들이 이제 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아이를 음. 기르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전시고, 습작도 같이 보여줘서 완성된 원화가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를 좀 짐작하게 하는 흥미로운 전시입니다. 네. 그림책의 전설들이 보여주는 원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뭐 이 그림책 안에서 노벨상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칼데코상 네. 이 상을 수상한 작가들 작품들이 비교적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림책의 뭐 노벨상이다, 그림책의 음. 퓰리처상이다라고 하는 게 칼텍고상이거든요. 네. 이게 그 해에 가장 뛰어난 작품에 주는 상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책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그림책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모리스 센닥의 작품이 예예예. 있습니다. 근데 그의 대표작인데요. 1964년에 칼데코상을 받은 명작인데, 그 센닥이 어렸을 적에 너무 병약해서 창밖으로 놀고 있는 친구들을 구경만 할 수밖에 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구경하면서 상상력을 키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모리스 센닥의 작품이 특징적인 것은 좋고 기쁘고 예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감정도 이렇게 순진무구한 부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좀 예. 공포나 분노 같은 복합적인 감정도 솔직하게 음음. 이렇게 그려낸, 그래서 그림책의 지평을 넓혔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전시된 원화에서는 그 그림책에서 말썽을 피우다가 엄마에게 혼이 나서 자기 방으로 쫓겨난 아이가 화가 나서 엄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음. 라고 소리를 치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상상을 하면서, 네. 상상 속에서 괴물의 나라로 가서 왕이 됐다가 음.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엄마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내용의 그림책이거든요. 파격적인 내용의 동화인데, 출간 당시 엄마를 잡아먹을 거야라는 표현, 과격한 표현들이 교육계의 우려를 낳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비판을 받았고요. 근데 무려 2천만 부가 팔리면서 음. 인기를 끌게 되고 칼데코상도 수상하면서 재평가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후에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제작되면서 어른들이 읽는 동화로 인기를 모으기도 했던 작품인데 전시돼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아이한테도 읽어줬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동화인데, 네. 이렇게 원화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예. 감동이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림책이 많은 작가들이 이제 네네. 스스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경우도 더러 있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전시 포스터에 등장하는 돼지 올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음. 조카를 위해서 선물하기 위해 그렸다고 하고요. 또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누구나 다 아는 마크 브라운의 아서 시리즈는 아들에게 들려주는 잠자리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유명한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엘루드 시티라는 가상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 아서가 친구와 가족 간의 어떤 일상의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거든요. 전 세계 80개국에 음.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귀여운 돼지 올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딱 알아보는 하얀색, 그 핑크색, 뭐 빨간색, 검정, 흰색을 사용하는 독특한 그림체가 화제를 불러모았는데,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굿모닝 OBS 문화 99.9 검색하시면 그림책 사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언 포크너라고 이 그림 올리비아 돼지 올리비아를 그린 작가는 데이비드 호크니, 그 유명한 영국의 팝아트 작가죠. 그러니까 오페라 무대 작업도 같이 네. 했는데 그때 함께 참여를 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무대 디자이너 출신답게 그림 속 공간이 아주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들도 볼만합니다. 예. 이번 전시 이색적인 부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화책 흐름을 짚어준다. 음. 당시에 작가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참혹했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네. 겪은 참상이 진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 이후에 무너진 사회 질서 속에서 이렇게 동화 작가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게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패딩턴 베어를 그린 RW 엘리나 뭐 토마스와 친구들 그 기차 그림 있잖아요. 예. 누구나 다 아는 예. 건데 티모시 마우드 같은 작가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전후에 그러니까 가족의 소중함, 내 주변의 따뜻함 이런 걸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 낯선 곳에서 온 곰 패딩턴이 새로운 가족과 관계를 맺는 과정이나 기차들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책임을 배우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당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를 되살려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는 기차 좋아하는 어린 시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죠. 예, 예. 워낙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전시실 한 구석에 이제 좀 나무로 만든 기차역, 철도, 그리고 친구들 모형까지 전시실 별도 공간에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틈새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전시를 해놔서 네.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전시고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고 당연히 이제 아이들 부모님도 같이 가셨겠지만 네네. 그거 말고도 그냥 순수하게 성인 관람객들도 있었다고요? 제법 많았다는 얘기요? 네, 어른들에게는 또 아이에게 읽어주던 그 그림책의 원화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이 좀 흥미로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근감도 느껴지고요. 네, 신화적인 상상력을 기하학적 문양으로 풀어낸 제럴드 맥더머 같은 경우에는 원화 자체가 현대미술 같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감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으로 날아간 화살이라는 대표작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알록달록한 퍼즐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래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 읽었던 책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또 이제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하기에 좀 좋은 그런 공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디어 아트로도 제럴드 맥더머의 작품이 별도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로 해놓으니까 한글 자막이나 음성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림이 그냥 변화하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미디어 아트를 보는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9명이나 되는 다양한 개성들의 작가, 그 작품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네요. 네네. 9개 서로 다른 예술가들의 아틀리에를 차례로 방문하는 네. 그런 경험이어서 관람의 밀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수채화의 거장부터 그래픽선이 강조된 작가, 그리고 뭐 아기자기한 캐릭터 중심의 작가 작품까지 해서 좀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로즈메리 웰스의 맥스와 루비나 화려한 펜시넨시, 그러니까 여러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미술관에서는 그러니까 이 전시를 어린이들을 위한 아틀리에로 꾸몄고 또 체험 공간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좀 그림책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놀이를 하면서 동화 속 세계를 체험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창의력과 사고력이 길러지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잡고 가보면 딱 좋은 전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안데르센, 뭐 네. 이솝 이런 뭐 저희가 잘 알고 읽어왔던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를 또 그려낸 원화도 전시가 됐다고요? 제리 핑크니가 예. 이솝화나 뭐 안델센 동화를 음. 좀 사파로 좀 그려놨는데요. 네. 특히 좋았던 작품이 안델센 동화 성냥팔이 소녀. 가 뭐 전시가 모르는 돼 분들이 있는데 없죠. 예. 네. 근데 그림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음. 그 커다란 모형 성냥을 벽에다 그으면 이렇게 성냥팔이 소녀가 환상 속에서 그려본 따뜻한 실내 모습 그리고 음. 트리가 그려져 있고 그 추운데 이렇게 좀 상상을 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미디어 아트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냥개비로 이렇게 벽에 딱 그으면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로 다가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전통적 이야기들이 거장 작가들의 손끝에서 현대적인 예술로 진화하는 이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른들에게도 좀 흥미로운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는 전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려면 아무래도 좀 챙길 게 더 있겠죠? 예. 네네. 관람 팁 전해 주시죠. 소마미술관에서 전시 열리고 있는데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어린이날은 그러나 휴관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예. 관람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입장이 5시에 마감되니까 시간 잘 지켜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갔을 때 그 유치원 어린이집 친구들이 손을 잡고 선생님이랑 같이 어. 단체 관람 와가지고 너무 예. 귀엽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보고 가는 것 같고 올림픽 공원이 지금 딱 좀 날씨도 좋고 딱 나무들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잔디밭에 조각 작품도 전시가 돼 있으니까 가서 보시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셔서 산책도 하고 그림책 사파들 원화를 감상하면서 책에서 봤던 그 느낌들을 다시 되살려 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 속 살아있는 거장들의 원화를 만나보는 이색적이고 또 아주 정겹고 재밌는 시간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마련한 문화 99.9 김선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